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황성공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경주시가 황성공원을 근린공원 또 문화공원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를 추진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경시 우리가 아는 황성공원 이 전체는 지금 그 도시계획시행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걸 그 황성공원을 가로지는 도로를 남북으로 나눠서 현재 북쪽, 그러니까 음, 북쪽은 문화공원으로 또 지금 시민운동장이 있는 동남쪽, 남쪽은 근린공원으로 그 기능을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법적 절차인 시의회 의견 청취를 이렇게 받겠다 이런 행정 음, 절차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이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화공원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공연 뭐 이런 목적의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도시에 있는 문화적 특징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 문화공원입니다. 문화예술 음, 공연 및 전시 또 전통문화의 보건 및 전수 등의 활동을 위한 공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예회관이나 또 공연장 및 전시관 등을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구조물 신축이 근린공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근린공원은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그 일반 도심 속의 공원이 근린공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이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청소생활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이걸 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경주 황성공원은 그 1967년부터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음, 그 기능을 문화공원 또 근린공원으로 분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경주시를 대표하는 이 도심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해왔던 이 경주 황성공원의 본래적 의미의 공원 기능은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 황성공원의 기능적인 분리 이야기가 예.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나온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매 10년 단위로 도시에서 그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예. 경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에 그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2030 경주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음, 이제 그 뭐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고 또 시의회 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이 적어도 황성공원을 그렇게 분리하겠다는 계획이 그 공원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음, 당시에도 이 경시 그때 당시에 경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은 비단 황성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경시 전체 녹지공원, 이 네네. 공원 녹지 이걸 재편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 가운데 하나로 황성공원은 문화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리하겠다 이런 음, 계획이 있었고 이 큰 계획안은 그 2021년 10월 달에 경북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절차는 그 후속 절차로 이 황성원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 또 음, 이 법적 절차에 하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듣기 위해서 지난 2일 날 개회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정례회에 이 의견 청취안을 경주시가 제출한 겁니다. 그 조금 전에 김종득 기자께서 이렇게 되면 황성공원이 갖고 있는 본래의 그 공원의 기능들 이게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능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주시에서는 이게 이제 그 녹지 공간은 좀 더 녹지를 보충을 하고 예. 이미 개발이 된 부분은 좀 더 문화예술 쪽에 시설들을 넣겠다. 음,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경시가 밝힌 이유는 그 황성공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공원 기능을 분리하겠다. 그래서 예. 법적 기준을 충족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좀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시가 공식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이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는 이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이나 물론 이제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또 제한이 돼 있고 한데 예. 적어도 그 시행 규칙에는 도서관이나 운동시설 등의 부지를 합한 면적은 공원
전체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지금 그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운동시설이나 도서관 그리고 또 경시 그 예술의 전당 네네. 이런 것들이 추가로 건립이 되면서 지금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 제가 대략 계산해봐도 한 부지 면적의 25%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적 기준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에서 지금 복합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 그렇죠. 복합도서관을 경주 황성공원에 짓겠다. 현재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두고 보면 이 복합도서관 건립을 황성원에 짓는 것은 이 공원법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아예 일부 문예회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들을 문화공원으로 분리를 해버리고 기존에 시민운영이 있던 쪽을 근린공원으로만 묶어버리면 이쪽 문화공원 쪽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 기능 분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기존의 그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복합도서관 건립까지 생각을 한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 의견 청취안을 경주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을까요? 예, 이러니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전체가 그 근린공원, 그 황성공원의 지금 면적이 한 89만 5천 평방미터인데 이렇게 이제 문화공원과 그 근린공원을 분리를 하게 되면 근린공원은 이 전체 89만 평방미터에서 57만 평방미터로 한 30만 평방미터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근린공원의 면적이. 대신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없던 문화공원 약 30만 평방미터를 새롭게 신설을 하게 되는 이 도시계획시설의 도면상으로 이렇게 이제 신설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이 황성공원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눠서 이 기존의 근린공원이든 실내체육관 이 방면 한 30만 평방미터는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되고 종전의 근린공원이든 현재 시민운동장이 있는 이 것들은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분리가 되는데 이 경주시에서는 시의회의 이번 달에 의견 청취를 거치고 한 9월달까지는 경상북도에 이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10월 달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고시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경주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복합문화도서관을 경주 황성공원 북쪽에 공식적으로 경주시가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시민운동장 쪽에 있는 근린공원은 좀 인공 구조물을 줄이겠다는 게 경주시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공원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반대로 그 문화공원에는 복합문화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이 건립되는 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시민운동장 쪽, 그러니까 근린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구조물들은 그럼 이게 허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시설, 기존에 있는 도서관까지 허무는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있던 시민운동장의 콘크리트 관중석이라든가 관람석,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모두 드러내는 방향에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반대편에 다목적 종합 경기장도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이 복합문화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다목적 종합 경기장의 부지는 아무래도 좀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이 시설 계획 안을 보면 이 남쪽의 전북쪽의 다목적 종합 경기장 신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시민운동장 콘크리트 구조물 드러내고 이제 체육시설 이렇게 잔디 있는 그런 트랙이나 문양만 남겨두겠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경주시에서 종합적인 다목적 종합 경기장을 추진할 텐데 이게 이제 황성원을 벗어나면 어디로 경주시가 정하게 될지도 또 많은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황성공원의 본래적인 의미였던 그런 공원 기능들은 상당히 좀 축소가 될 것이다. 축소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밖에 없겠네요.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네. 경주시에서는 이제 기능을 분리를 하면 예. 이 오른쪽 시민농장은 확실하게 이제 녹지 공간으로 하고 이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실내체육관 쪽은 뭐 그래도 공원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음. 그 도서관을 일단 넣고 뭐 네네. 이런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녹지가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역을 비롯해서 서경주역 활용과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에 경주시가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이날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의에 경주역, 서경주역 그 개발 사업 이뭘 포함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각각 네. 한 540억, 1000억 이상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들 옆자리에 어떤 시설들 넣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는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인데 이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쨌든 경주역, 서경주역이 그 2011년 12월 달에 폐선된 동해남부선 중앙선 경주 통과 구간 17개 역 가운데 중요도나 뭐 시민들의 관심도가 1, 2순위에 꼽히고 있는 점은 분명해 그렇죠. 보인다. 네. 그러나 워낙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넣었다고 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착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될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경주역 부지의 경우는 개발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경주역은 한 15만 평방미터인데 경주시에서 한 1,200 그 문화재 전체 한 부지 매입비는 960억, 또 네. 부지 조성비 150억에서 한 1,214억 정도 들여서 뭐 그 시청사라든가 복합문화상업시설, 주차장, 도로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한 200억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서경주역은 그 현공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고 그곳에 뭐 여러 가지 공원 녹지시설 또 대형몰 이런 것들 넣겠다는 계획인데 부지 매입비가 한 406억 전체적으로 개발비가 한 57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2025년 이후에 매년 100억 이상 들여서 그 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런 두 가지 계획으로 보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철도공사하고 이 경주역 서경주역에 대한 매매 협의를 마치고 네. 2025년부터는 경주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그 부지 매입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살펴보죠.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